안녕하세요. 평화와 공감의 대화, 기린톡, 행복톡 시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기린톡, 행복톡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평화와 공감의 대화에 대해 공부할 기린쌤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공부하기로 해요. 여러분은 대화를 하면서 힘들거나 대화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그런 대화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공감하며 대화한다면 우리의 대화는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평화와 공감의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이용하면 아주 쉬워요. 4가지 요소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랍니다. 먼저 관찰이란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거예요. 느낌이란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한 나의 느낌을 알아채고 표현하는 거예요. 욕구란 나의 느낌을 통해 알 수 있는 내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탁이란 나의 느낌과 욕구를 말하고 상대에게 부탁의 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평화와 공감의 대화 요소 중 욕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배움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욕구말 찾기. 두 번째, 주인공의 느낌, 욕구 찾기. 세 번째, 기린톡, 행복톡 실천하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고 싶다, 놀고 싶다, 쉬고 싶다, 밥을 먹고 싶다. 다양한 바라는 점들이 있네요. 오늘 선생님이 목기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평화와 공감의 대화 요소 중 욕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할 거예요. 이야기 들으러 갈까요?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내가 바라는 것, 즉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나의 느낌을 먼저 찾아요. 나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느낌을 먼저 찾는 게 나의 욕구를 찾을 때 가장 편안하고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느낌과 연결된 욕구 찾기. 나는 좀 불안해요 라는 느낌을 찾았으면 그와 관련된 욕구인 난 좀 안전하고 싶은가, 난 좀 여유롭고 싶은가, 난 좀 쉬고 싶은가, 이런 나의 욕구를 찾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 긍정으로 표현해요. 나는 뭐뭐 하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나는 좀 불안해요. 나는 안전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할 때는 무엇을 원해요, 무엇을 바라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들으러 가볼까요? 오늘의 이야기 목기린 씨 타세요. 목기린 씨 타세요. 이은정 동화, 윤정주 그림, 창비 출판. 화목마을회관에 편지가 도착했어요. 목기린 씨가 관장님께 보낸 편지예요.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9번지 목기린이에요. 버스로 8정거장 거리를 늘 걸어다니는 가엾은 목기린요. 저는 요즘 꿈에서조차 걷는답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면 제 딱한 다리가 이불 속에서도 허우죽대지 뭐예요. 마을버스 천장을 높여주세요. 저도 버스 태워주세요. 목기린 드림. 안녕하세요. 목기린이에요. 버스 타고 싶은 목기린요. 어제는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웅덩이에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덕분에 옷이며 가방이며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려면 가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걸어온 뒤 그만큼을 또 다시 걸어야 했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그냥 냄새나는 옷을 입고 하루를 견뎠어요. 정말 끔찍한 하루였답니다. 목기린 드림. 안녕하세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제가 목기린인 것쯤은 아시겠죠? 오늘은 목과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무리해서 걷지 말라고. 하지만 전 계속 걸어야 해요. 왜냐고요? 저는 매일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버스는 탈 수 없으니까요. 목기린 드림. 화목마을은 관장님이 계획했어요. 마을 1번지에서 10번지까지의 주민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말이죠. 화목마을 주민들은 버스를 아주 좋아했고 관장님도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있어서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9번지에 목기린 씨가 이사를 왔어요. 목기린 씨는 목이 아주 길어서 버스를 조금 손본다고 버스에 태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장님은 자꾸 목기린 씨의 편지를 미뤄뒀어요. 얼마 뒤 새로운 관장이 뽑히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버스가 목기린 씨가 있는 정거장에 멈춰 섰어요. 목기린 씨는 설마 날 태우려는 걸까? 하고 기대했지만 버스는 의례적으로 정거장에 서고 난답니다. 버스에 탄 동물들은 목기린 씨를 못 본 척했고 버스는 떠났어요. 버스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고 목기린 씨는 부지런히 걸어서 출근을 했어요.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어요. 목기린 씨는 건물을 짓고 고치는 일을 해요. 특히 목이 길어서 천장을 올리는 일도 도맡아 해요.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목기린 씨도 그 이야기에 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끼워주지 않았어요. 목기린 씨와 이야기하려면 고개를 쳐들고 큰 소리로 외쳐야 했거든요. 목기린 씨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돼지네 막내 꾸리가 와 있었어요. 꾸리는 목기린 씨에게 목기린 씨가 버스를 탈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라고 말하네요. 바로 목기린 씨가 버스 밖으로 목을 뺄 수 있으면 될 것이라 했어요. 천장에 창문을 내고 목기린 씨가 거기로 목을 밖으로 빼고 손잡이를 달아 손잡이를 잡으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을에 관해 꾸리도 함께 편지를 써주기로 했어요. 관장님은 목기린 씨와 꾸리의 의견에 대해 주민회의 때 이야기했고 목기린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기린 씨가 탈 수 있도록 개조한 버스를 한 대 준비하겠다고요. 하지만 한 대라서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고 목기린 씨 타세요 라는 표시를 해두겠다고 하네요. 다행이에요. 그쵸? 드디어 목기린 씨가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잘 되었어요. 그런데 잘 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하지만 목기린 씨는 앞문으로 못 탔어요. 문이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뒷문으로 타야 했고 몸을 꾸깃꾸깃 구겨 넣어 간신히 버스를 탔어요. 와, 성공이에요, 성공. 목기린 씨의 얼굴이 버스 밖에 있어서 표정은 안 보이지만 분명 웃고 있을 거예요. 목기린 씨는 매일 걸어서 다니던 길을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었어요. 저 표정 좀 보세요. 그런데 잠시 후 다른 버스가 다가왔고 목기린 씨가 탄 버스와 부딪힐 것 같았어요. 목기린 씨는 버스 기사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목기린 씨가 버스 바닥을 쿵쿵 거렸어요. 그제서야 눈치챈 운전기사가 버스를 멈췄지만 우당탕 큰 사고는 아니라 다친 승객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목을 버스 밖으로 빼고 있던 목기린 씨는 목을 다쳤어요. 결국 목기린 씨는 입원을 하고 깁스를 했답니다. 목기린 씨는 퇴원을 하고 나서 새로운 버스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관장님께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편지를 썼지요.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고 목기린 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 목기린 씨는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꾸리가 찾기를 가리키며 침을 잔뜩 실은 트럭 한 대를 발견했어요. 저게 뭘까? 뭘까요? 목기린 씨는 자신이 받은 편지를 꺼내 읽어보았어요. 목기린 씨의 설계도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버스를 새롭게 고쳤습니다. 목기린 씨, 이제부터는 마음껏 버스를 타세요. 추신, 앞으로도 마을 버스는 계속 고쳐나갈 겁니다. 화목마을 주민이라면 모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와, 정말 다행이네요. 목기린 씨 축하해요. 마을에 가나 관장님의 한숨이 안심으로 바뀌었어요. 목기린 씨 타세요. 이야기 끝. 첫 번째 활동이에요. 활동지를 보며 함께해요. 관장님께 쓴 목기린 씨의 편지예요. 목기린 씨가 바란 것은 무엇인지 편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욕구말이 있다면 그 욕구말을 한번 찾아 써보세요. 함께 해볼게요. 자, 편지 속에서 목기린 씨가 원하는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 볼까요? 그리고 활동지에 옮겨 써보면 되겠어요. 어느 부분일까요? 가엾은 목기린요? 그런가요? 허죽 대신 뭐예요? 이거예요? 아니죠?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찾은 친구들도 있네요. 여기, 다시 한번. 마을버스 천장을 높여주세요. 이 부분과 저도 버스를 태워주세요. 목기린 씨가 바라는 것은 마을버스 천장을 높이고 버스를 타는 건가 봐요. 자, 그러면 내가 아는 욕구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구말이란 건 무엇을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욕구말을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 얘기했었어요. 긍정으로 무엇 원해요, 무엇을 바라요, 이런 표현들을 쓴다고 했어요. 꼭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는 욕구말을 한번 찾아서 써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찾아봤어요. 휴식을 원해요. 안전하기 바라요. 배우고 싶어요. 재미있고 싶어요. 도움을 원해요. 이런 말들이 바로 욕구말들이랍니다. 여러분이 찾은 여러분만의 욕구말도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활동, 활동지를 보면서 함께합니다. 다음은 목기린 씨에게 보낸 고슴도치 관장님의 편지예요. 편지 속 관장님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관장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활동지를 보며 함께 해볼까요? 자, 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친애하는 주민 목기린 씨에게. 그동안 먼 길을 걷느라 불편을 겪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는 목기린 씨와 꾸리 학생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마을버스를 개조하는 것은 무리이니 한 대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평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목기린 씨가 출근하시는 시간에 다닐 겁니다. 목기린 씨가 알아보고 타실 수 있도록 버스 창문의 아래에 글이 적힌 안내판을 붙이겠습니다. 목기린 씨 타세요. 고슴도치 관장 드림. 자, 관장님의 느낌과 욕구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장님의 느낌은 무엇일까요? 관장님은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리고 또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다라고 찾아주었네요. 자, 그러면 관장님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관장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목기린 씨가 편안하게 버스를 탈 수 있는 것과 모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비슷한 걸 찾을 수도 있고 여러분만의 아주 독특한 생각들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활동지에 적어주세요. 세 번째 활동. 지금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라는 것, 즉 욕구와 관련된 느낌을 찾고 느낌과 관련된 욕구를 표현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활동지 마지막 활동이에요. 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친구가 나눠준 경험인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유와 안전입니다. 여유와 안전을 바라는군요. 이 친구의 그런 욕구는 여유와 안전이네요. 자, 근데 선생님 느낌을 우선 찾아보라 그랬죠? 요즘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찰인 것 같아요. 그쵸? 나의 지금 상황을 관찰로 표현해 주었고, 집에 있을 때 편안하지만 원격 수업 과제를 다 못할까봐 걱정도 되고, 코로나에 전염될까봐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걱정은 느낌, 그리고 전염될까봐 불안하고 답답한 것도 느낌이네요. 이 느낌과 관련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과제를 조금 줄여서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다' 하고 이야기해 주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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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고 이야기해
이제 배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욕구를 찾고 표현하면 나는 공감받을 수 있고 상대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답니다. 관찰로 상황을 보고 나의 느낌과 연결된 욕구를 찾아 표현하고 생활 속에서 연습하며 평화와 공감의 대화를 실천해 보기로 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로 약속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평화와 공감의 대화로 행복한 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